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왕입니다. 스케일링 받다가 피가 많이 났는데 왜 피가 났는지 궁금하신가요? 이게 혹시 치과에서 잘못해서, 아니면 치과 의사가 아닌 치과 위생사가 스케일링을 해줘서, 혹은 서툰 직원들이 내 치아를 만져서 치아가 손상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과에 문의를 했는데 면박만 당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케일링은 우리나라 말로 치석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돌 같은 찌꺼기들을 날카로운 도구나 아니면 초음파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 술식인데요. 이렇게 치석만 제거하는 치석 제거술을 받았을 뿐인데 도대체 왜 잇몸에서 피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붙어있던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더 정확하게는 치태가 잇몸에 염증을 만들었고요. 흔히 이렇게 염증이 나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부위가 붓게 되는데요. 이때 스케일러가 염증 부위를 건들기 때문에 확장된 혈관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가 전혀 나지 않을까요? 스케일러에는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가장 강한 강도로 놓고 스케일링을 진행한다고 해도 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가 절대 나지 않아요. 또한 이렇게 강한 강도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치아에는 물론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충치로 치아가 사가 있지 않은 이상, 혹은 치아에 미리 금이 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스케일러를 통해서, 혹은 이 스케일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가 해를 입거나 갈라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일은 또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가 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잇몸이 안 좋아서 피가 나는 건데, 정말 간혹가다 한 분씩 피가 안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혈우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심한 분들은 뭐 백혈병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케일링 하셨던 치과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다 꼭 말씀을 하시고 치과에 가셔서 정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과에 가실 때마다 잇몸이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케일링만 하면 피가 입에 한 바가지 들어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한때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일단 칫솔을 전동 칫솔로 바꾸셔야 되고요. 치약도 연마제가 적당히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이럴 때 특히 센소다인이나 시린메드 같은 치약을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시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이런 치약들은 연마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태 제거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치약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치약에는 연마제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2080 같은 일반적인 치약들이 있죠. 페리오 같은 그런 치약들에도 연마제가 적당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치약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치하시고 나서 혀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꺼끌꺼끌한 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양치가 잘 안 되신 거예요. 치태나 치석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양치를 다시 하셔야 되고, 양치를 아무리 다시 해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 칫솔질이나 치약을 바꿔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양치를 아무리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1년에 한두 번은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치태가 잘 쌓이시는 분들은 엄청난 속도로 치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치태를 제때제때 제거를 해줘야지 잇몸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고요. 피가 나는 게 두려워서 치과를 가지 않는다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전국 어느 치과에 가도 16,900원의 가격이면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치과에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건 제가 제일 믿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 헥사메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헥사메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 헥사메딘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헥사메딘은 약재 이름이지 특정 회사에서만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잇몸에 굉장히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이 헥사메딘은 양치하시고 나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30분 정도의 텀을 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보통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치아에 착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가글을 할 때는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이 헥사메딘은 이제 갈색병이 들어있어서 뭐 빨간 약이나 뭐 색깔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투명한 액체이고 냄새는 약간 약품 냄새가 나요. 하지만 건강한 치과 냄새가 나는 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고 뱉고 나서 너무 쓴 느낌을 빨리 없애고 싶다 이래가지고 물로 헹궈버리시면 효과가 없으니까 헹구시면 안 되고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섭취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구강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치과 가셨을 때 한번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스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글마취라고 해서 스케일링 하시기 전에 잇몸에 자극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극들을 좀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1분 정도 이렇게 치아 쪽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하시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많이 써요. 근데 냄새는 청포도 냄새인데. 네, 청포도 향이 납니다. 하고 나면 혀가 약간 얼얼한 느낌도 들 거고요. 하시고 나서 저 옆에다가 뱉으시면 돼요. 아직 30초밖에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뱉으셔도 돼요. 했어요. 스케일링을 하신 지가 오래됐네요. 굉장히 낮은 강도로 진행을 해야 환자분들이 좀 통증이 덜 하세요. 자, 앞니부터 조금 스케일링 해볼게요. 혀 밑에 혐의샘이라고 해서 침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침이 많이 나오는 곳은 치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치석도 많이 생기고 양치도 그래서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치열이 삐뚤은 경우에는 양치가 더 안 돼서 치석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요. 양치를 하실 때 칫솔이 안 닿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안 닿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더 신경 써서 양치를 해주셔야 돼요. 양치 아무리 잘 하는데도 치석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전동 칫솔을 꼭 사용하세요. 지금 보시면 피가 엄청나요. 이건 제가 잘못해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잇몸이 많이 부어 있었고 그만큼 염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가 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잇몸 끝부분이 굉장히 빨갛게 부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라미네이트 하시거나 크라운 같은 치료 하신 분들은 양치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년에 최소한 2번씩 스케일링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을 치과 의사가 하진 않고 치과 위생사들이 대부분 맡아서 해요. 치과 위생사분들은 이제 3년이나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이런 치아 위생에 대해서만 공부하시고 면허 따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막 심한 편은 아니라서 막 많이 들리지는 않는데 잇몸이 지금 좀 부어있는 상태예요. 이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런데 조금 부어 있습니다. 살짝.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세요. 지금 피 나죠. 이렇게 살짝만 건드는데 잇몸이 부어 있어서 그렇고 이런 데는 특히 신경 써서 양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치주낭입니다. 이 정도 깊이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원래 이 정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관리하면 그래도 괜찮아집니다. 치료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네. 이분도 이거 해서 더 안 아픈 거. 제가 또 안 아프게 하기도 했어요. 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하시는 거는 전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재밌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